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볼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미경입니다. HSK 4급 듣기 제1부분 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이 너무 원해서 도마뱀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꾸만 보니까 너무 귀엽고요. 요즘엔 개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자, 제가요, 아이들과 우리 집에 있는 도마뱀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답니다. 촉촉이에요. 이름이 촉촉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를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의 학습 주제는요, 뭐뭐라고 이름을 짓다, 이런 내용들이 듣기와 그리고 독해의 지문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 집에 도마뱀 이름은 촉촉이에요. 촉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다 이런 표현 외워놓으시면요. 또 이런 상황에 맞게끔 작문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쇼츠 영상에서 문제를 듣지 못한 분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听爷爷奶奶说，我妹妹出生那天，正好下了一场大雪，于是我爸妈就给她取名字叫夏雪。她妹妹出生在夏天。 여러분들 생각에는 일치일까요? 불일치일까요? 정답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단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의미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어나다, 出生, 할아버지, 爷爷, 할머니, 奶奶, 아빠, 爸爸, 엄마, 妈妈, 여동생, 妹妹. 마침, 正好, 눈이 내리다. 下雪, 차례, 회, 번, 장. 그래서 于是 이름을 짓다, 取名字. 자,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보기 체크해 볼게요. 她妹妹出生在夏天. 중요한 키워드는요. 어디에서 태어나다, 出生.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다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이러한 표현으로 가야 합니다. 出生在, 出生在, 出生在. 그런데요. 出生在는요. 어디에서 태어났다, 장소도 나올 수 있고요. 시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보기에서는요. 她妹妹出生在夏天. 우리가 앞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계절이 나옵니다. 夏天은 여름이었죠. 그 여동생은요.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단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들어보실 때 뭐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까? 계절, 그리고 계절과 관련된 날씨 이렇게 들어보시면 돼요. 出生在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听爷爷奶奶说. 여러분, 听说는요. 듣기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누가 말하는 것을 듣다. 그래서 누구에게 듣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걸 듣기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하는 걸 듣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听说 사이에 이런 대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听爷爷奶奶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얘기하시는데요. 我妹妹出生那天. 일단은 出生에 나왔어요. 제 여동생이 태어나는 그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앞에 거 듣기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어주셔야 되겠죠. 강약 조절이 듣기에선 필요합니다. 강약 조절이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는 강함이 버리고 단서를 통해서 마땅히 들어야 될 부분들을 걸러내서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것들을 연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我妹妹出生那天, 제 여동생이 태어나는 그날 어땠을까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집중해서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正好下了一场大雪. 여러분, 단어를 제가 단어와 외우면 안 되는 이유 알려드렸죠? 자, 눈이 내리다는 조금 전에 학습을 했습니다. 下雪. 그런데 이렇게 확장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렸다, 下了大雪.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하지만 중국어적인 표현은요, 큰 눈이 내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큰 눈이 내렸어요. 下了大雪. 그런데 몇 차례, 한 차례 이런 표현들까지 확장형이 들어간다는 거죠. 下了一场大雪. 한 번 큰 눈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빈칸 채워 넣는 문제로도 문제를 많이 만들어 드리잖아요. 正好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때마침. 그래서 제 여동생이 태어나는 그날 正好 때마침 下雪 아니고요. 下大雪 확장 下了大雪 또 확장 下了一场大雪. 여러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어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쓰기 제1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어순별 문제에도 바로바로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문장 만들어보는 연습 너무 좋고요. 때마침 많은 눈이 한 차례 내렸다. 한국어로는 이런 의미인데 正好下了一场大雪 이런 표현으로 완성이 된다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제 여동생이 태어나는 날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접속사가 그래서 수오이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위시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독해 제2부분에 위시 나오면 절대로 앞에 제시될 수 없고 뒤에 배치되어야 된다. 요런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我爸妈 여러분 너무 재밌죠? 我爸爸妈妈의 축약형. 저희 아빠와 엄마는요. 我爸妈 오늘 제일 중요한 거요. 제가 도마뱀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나요? 촉촉이라고. 그녀에게 게이타 저희 엄마 아빠가 치유 게이타 그녀에게 자, 그 뒤에 있는 내용 너무 좋아요. 꼭 외우셔야 돼요. 取名字 이름을 짓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고요. 우리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이었죠. 이름을 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叫. 그래서 뭐뭐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다? 取名字叫. 이렇게요. 그럼 뭐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까? 下雪. 여러분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는데요. 여름이라고 했을 때 시아 TN의 시아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시아가 성이에요. 하씨 성이고요. 슈에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자의 도금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하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서 하설이라고 불러요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아 TN의 시아가 아니라 여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이구나. 그리고 슈에는요 눈이 많이 내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에 눈설자가 들어갔구나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뭐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다 取名字叫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도 응용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의 여동생이요. 出生在夏天 여름에 태어났나요? 아니죠. 단서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눈이 많이 내렸다라고 했어요. 正好下了一场大雪라고 했기 때문에 여름이 아니라 겨울. 똥티엔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일치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할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전체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他妹妹出生在夏天，听爷爷奶奶说，我妹妹出生那天正好下了一场大雪，于是我爸妈就给她取名字叫下雪。 오늘 학습한 예문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 0.75배속 혹은 1배속, 바로 시험 전에는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듣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他妹妹出生在夏天。听爷爷奶奶说，我妹妹出生那天，正好下了一场大雪，于是我爸妈就给她取名字叫夏雪。他妹妹出生在夏天。听爷爷奶奶说，我妹妹出生那天，正好下了一场大雪，于是我爸妈就给她取名字叫夏雪。他妹妹出生在夏天。听爷爷奶奶说，我妹妹出生那天，正好下了一场大雪，于是我爸妈就给她取名字叫夏雪。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다가 선생님 저는 오수중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더 깊게 학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나 혹은 급수나 영역들을 다양하게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앞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좀 참고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을 만들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再见。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谢谢谢大家。